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평화 유지에 기여해온 합의가 파기가 됐다라고 사실상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은 지금 GP를 복원하고 있다라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따라서 북한도 사실상의 합의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2018년 한반도에 훈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최초로 군사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합의를 맺었던 것이 바로 이제 9.19 군사 합의입니다. 근데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그 합의가 이제 깨어졌다라는 것이 그만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분쟁 지역, 접경 지역 안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9.19 합의를 일부 무력화하면서 들었던 어떤 그런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그래서 북한은 점점 정찰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9.19 합의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정찰 자산들을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는 이제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북한에서 많이 위반해 왔다라는 이제 두 가지 명분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입장 다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우선 우리 쪽의 정찰 능력은 북한과 비교해서 상당히 월등한 부분입니다. 네. 이미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에서 북한을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자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찰 분야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움직이는 여러 군사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이제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9.19 합의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기나 무인기를 이제 서로 운영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보다는 북에 더 불리했던 사안인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먼저 깨버린 것이 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북한에서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를 너무나 많이 위반했는데 우리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파괴된다라는 어떤 주장들도 있는데요.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한 3,600여 건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400여 건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한이 어떤 포신을 열거나 그런 포를 개방했다가 닫는 부분들이 이제 감착된 우리들의 영상 장비에 이제 녹화된 부분을 이제 카운트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인 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 9.19 합의를 이제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부분이 이제 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의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보 위협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로 종합해서 볼 때 이번 조치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찰 위성 발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동향이 미리 파악이 됐던 부분이고 북한도 역시 어느 정도 예고를 했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좀 마치 굉장히 큰일인 것 마냥 보도가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좀 성급한 조치였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남북한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고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더욱 크게 고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남북 관계가 다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갈등 상황에서 합의를 지키고 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나 증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보다 어떤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 갈등 상황을 이제 잠재우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들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보냐 보수냐라는 어떤 논쟁은 결국 이제 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협력과 대화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보느냐라는 차이로 여러 가지 정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구분되는데요. 이번 조치도 사실은 그런 안보 논리보다는 우리 국내에 있는 정치 논리가 더 많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 자체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남북 문제를 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까지 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사실 점점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정부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슬로건이기도 하고, 저도 뭐 광화문을 오갈 때마다 그 정부 청사의 큰 걸개 그림으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랑의 결과인 평화하고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른 방식인 것 같고요. 평화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는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보고, 그 갈등의 어떤 원인까지가 제거된 부분들,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갈등이 완화되는 부분을 이제 적극적 평화라고 본다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어떤 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극적 평화의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화에 대한 개념까지 저희가 좀 정립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물론 국가 주권이 강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화해는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남북한 당국 모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 남북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리고 화해 문제를 국내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정권의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안보 이슈를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시적인 차원 안에서 좀 더 이 한반도에 평화를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작동하던 그 한반도 평화 해법들이 70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그런 신념들을 잘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남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 논리가 이 평화에 개입돼서는 안 되는, 평화를 온전히 어떻게 안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창조적인 도전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사태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전쟁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런 폭력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제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그런 전쟁을 끝내는 것 역시도 전쟁의 방식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그런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어 온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라도 평화에 대한 가치, 그리고 대화에 대한 가치, 상호 존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가치들이 무엇일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금 좀 상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